저는 이 봉화초등학교 졸업한 지 올해 보니까 59년 전이네요. 1960년도에 여기서 졸업했는데, 하여튼 오늘 이 임종식 교육관님께서 봉화 교육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면서 또 2073 고령화에 대해서 잠깐 얘기도 나누고 했는데요. 아마 교육이 지역 발전에 가장 큰 요소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소통의 자리에서 교육관님 모시고 이렇게 봉화 교육 발전에 대한 좋은 의견들을 많이 이렇게 나누는 자리가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교육관님께서 봉화 교육 시설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 건물이 아주 오래되고 낡아서 새로 지어 주시겠다고 이렇게 저는 이제 봉화 공무원들에게 그 자리에 공무원들이 외지 사람에서 많이 오고 하는데요. 그 공무원 숙소를 봉화문에서 지어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됐습니다. 당첨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100년대의 교육이 봉화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자리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봉화교육지원청 교육장 신명숙입니다. 창의 융합 인재 육성을 위한 코딩 교육 지원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코딩 교육이 도입되었고 전국 청소년 과학탐구대회 2018년 시범 종목이었던 메카트로닉스 종목이 2019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는 등 코딩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딩 교육 교재가 고가이고 관내 교사들 중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코딩 교육을 희망하는 학생 수요를 조사하여 교재를 지원하고 관내 코딩 교육 전문 강사를 확보하여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주말에 코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지원 활동은 교재 지원으로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전문 강사를 활용하여 교사들의 수업 부담을 덜어주는 두 가지 효과와 아울러 학생 코딩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둘째, 시울림이 있는 마을 학교 운영 지원입니다. 시를 감상하고 낭송하는 활동이 풍부한 감성과 인성 함량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다양한 시낭송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봉화 지역은 문인 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 낭송회도 연삼회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므로 지역 문인협회와 교육지원청이 업무 협약을 맺어 단위 학교에 전문 강사를 지원해주고 문인협회 주관 시낭송회에 동시 낭송 코너를 만들어 발표와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난 주말 토요일 봉화 띠띠미 마을에서 열린 제12회 산수유 시낭송회에 학생과 학부모가 참석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 안내하였으며 봉화 문인협회 회원들과 모임을 가지고 앞으로의 활동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학생들의 예술적 감성을 높이고 교사들에게는 지도 부담을 많이 덜어줄 것이라 생각됩니다. 셋째, 봉화군 체육회와 함께하는 학교 체육 스포츠 강사 지원입니다. 현재 봉화는 초중학교 21대 중 스포츠 강사는 1명뿐이고 방과 후 학교 체육 관련 프로그램 비율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지역 특성상 체육 강사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학부모와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봉화군 체육회와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봉화군 체육회 소속 스포츠 강사를 단위학교 정규 체육시간 보조 강사, 방과 후 강사, 학교 스포츠클럽 지도 강사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2019년 3월부터 희망학교 10개 교회 12개 종목의 스포츠 강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운동기구 및 강사 인건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학생들의 기초 체력이 향상되면 물론 학생, 학부모들의 방과 후 학교 만족도가 향상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의 체육 수업 부담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넷째, 자체 감사 차관사항 안내입니다. 현재 단위 학교에서는 감사 차관사항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과다한 감사 준비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으므로 사전에 감사 차관사항을 학교에 안내해서 업무 추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학교 시설공사, 용역, 물품 입찰 계약 담당자 업무 지원입니다. 신규 발령자인 경우 전문성이 부족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2천만 원 이상 시설공사, 용역 물품 입찰 시 입찰 공고 등록에서부터 낙찰자 결정까지 학교로 찾아가는 업무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 현안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 이전 문제, 경북 최북단 오지 지역의 교직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사택 확보 문제, 학생 전용 도움식 정구장 확보 문제, 그리고 일반인 주차 공간이 없는 좁고 노후한 봉화 공공도서관 문제 등 4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학생 전용 도움식 정구장은 교육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도교육청 체육건강과에서 약 9억 2천만 원의 추경에 다 반영이 되어 있어서 올해 안으로 정구장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서 교육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아학생정보부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매년 좋은 실적을 내고 있으며 올해에도 전국 소년체전에 2명의 학생이 경북을 대표하여 참가합니다. 동아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영주교육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학교 업무 정상화를 위한 현장 의견 수렴 결과와 교원 업무 및 학교 관리 두 분야의 개선 사항입니다. 현장 의견 수렴 결과는 보고실 쪽 상단에 있습니다. 현장 의견 수렴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크게 교원 업무와 학교 관리 분야로 나누어 사업을 폐지하거나 개선하였습니다. 첫째, 전시 행정이거나 교육지원청 자체 사업인 영어 동아리 공모회 7개 사업을 폐지하고 교육활동 업무 2건을 간소화하였습니다. 둘째, 각종 정기 점검과 컨설팅은 학교에서 요청할 때 수시로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셋째, 업무 분장이 불분명할 경우 담임 교사에겐 교육 업무를, 행정 및 관리 업무는 교감 및 부장, 행정실장에게 분장하도록 관리자에게 홍보 및 연수 안내할 계획입니다. 넷째, 2019년 주요 업무 계획 중 특색 사업을 주요 업무 계획에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섯째, 성진, 전보 등 인사자료 제출 시 인사기록 카드에 있는 인사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가능한 인편 제출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학교에서 지급하던 교육 실무 직원의 급여를 2019년 3월부터 교육지원청에서 일괄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학교 먹는 물 관리 실적 분기별 보고를 2018년 9월부터 학교의 저수조 이용 현황이 바뀌거나 정수기를 추가하거나 폐기한 경우만 수시 보고하도록 간소화하였습니다. 일곱째, 학교별 재난 발생 대책 수립은 학교 안전관리 계획에 이미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우리 층에서 시달된 재난안전계획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덟째, 학교 기록물 업무 담당자 현황 및 문수고 현황 제출 시기를 바쁜 신학기 3월 보고를 학기말 8월로 보고 시기를
변경하였습니다. 보고서적 특색교육 사업 개선 사항입니다. 2018년 특색 사업 중 내용상 중복되고 학교별로 계획 수립 운영한 방과 후 선비문화 체험과 성과 보고회 지역 연계 체험학습 3개 사업을 영주 선비고을 나들이 체험 프로그램으로 통합하였고 2019년부터는 학교 주관에서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변경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쪽 특색사업입니다. 우리 층의 특색사업은 영주를 대표하는 선비 정신을 인성중심 교육과정으로 편성 운영하여 21세기 글로벌 인재의 올바른 품성을 함양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보고서 5쪽에 있는 4가지 중점 과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선비 정신을 교육과정과 접목시켜 학생 참여형 수업을 구체화하고 다양한 체험학습을 함으로써 선비 인성 역량 강화 및 향토의 자긍심을 함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주교육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며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거에 업무 보고 형태로 해서 보고받는 스타일에서 이제는 현장 소통 토론을 하는 것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 세 달 맞이 회의할 때도 아까 이제 이렇게 소통하는 쪽으로 바꿨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도 제가 취임하면서부터 현장을 중시하고 또 소통하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책상에 앉아서 정책을 하는 것보다는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오늘 보고를 하는 것을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교육청에서 하는 주요 사업 보고에서 학교를 지원하는 내용을 발표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청이 있습니다.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교육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 이름도 교육지원청입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지원하도록 애를 쓰고 또 업무를 저희들이 학교를 지원하고 필요 없는 업무를 폐지하고 또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 목적은 아이들이 선생님이 아이들 수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철 이사님 여기 봉화탄에 가셨는데 제가 행동이 늦어서 이렇게 늦은 게 아니고 3월 달은 학교가 많이 바쁠 때입니다. 아이들이 입학도 하고 학년도 바뀌고 했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아이들에게만 우리가 몰두하자. 그래서 3월달 선생님 출장도 없고 회의도 없도록 이렇게 했고요. 심지어는 감사도 3월달에는 가지 않도록 하고 학교 방문도 자제하자. 그래서 오직 아이들에 집중하자는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교육부에서 학교 업무 폐지, 학교 업무 정상화 이런 평가를 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처음으로 만점을 받았습니다. 박수 한번 쳐도 되겠죠? 이쪽에 눈이 많이 왔다고 해서 아침에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교통이 통제되지는 않겠나. 안동에는 그 잔슬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여기 오니까 오히려 깨끗해가지고 교통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농가에 또 피해가 많지 않았나 걱정이 됩니다.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어려움은 우리가 옛날부터 잘 극복을 해왔습니다. 오늘 여기 이런 자리를 한 것은 현장에 계시는 우리 학부모님 또 지역에 교육은 이제 같이 해야 되거든요. 학교만 따로 놓을 수 없고 지역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 계시는 분들의 고견을 듣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좀 알려드려야 이런 것도 하고 있구나 또 이런 대책을 세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려드리는 목적, 현장에 의견 듣는다 한 가지,
또 우리 교육청 하고 있는 일을 홍보하는 일 한 가지, 이 두 가지 목적으로 가지고 오늘 출발하겠습니다. 영주에서 오시느라 오늘 조금 불편하실지 싶은데 지난번에 영주에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이왕 오시는 거 여행 기분으로 오시면 훨씬 나을 겁니다. 따뜻한 교육을 실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교육 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걸 알고 있는데 알려주실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 통일 시대를 맞이해서 통일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남한 사람들은 심각한 분명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글을 모르는 사람을 문명이라듯이.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 통일 시대를 맞이해서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통일 교육을 해줄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복지가 필요합니다. 이 복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기 힘들어서 아이를 잘 낳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복지가 좀 나아지면, 교육 복지가 나아지면 좀 낫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 키우기가 힘드니까 자꾸 인구가 줄어서 안 그래도 군수님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만은 지금 1년에 30만 이제 지금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너질 가능성이 있고 이래 가면 100년 후에 나라가 마을 소멸이 아니고 나라가 어떻게 되겠나 이런 걱정까지 할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적어도 교육 복지를 좀 이렇게 키워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교육청에 이번에 3월 1일자로 조직 개편하면서 교육 복지과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현재 같으면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무상급식에 있어서 올해 중학교까지 전면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고3부터 해서 고3, 고2, 고1 이렇게 내려올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만은 조금 지금 무리가 있습니다. 무리가 있는데 고등학교 무상교육 고3부터 2학기부터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교육감들하고는 사실은 소통을 다 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앞서 말씀드린 그런 교육 복지의 차원에서는 함께 노력해야 되겠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안정적인 재원 문제입니다. 복지는 많이 해서 좋은데 재원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것을 국가 차원에서 확보를 하라는 요구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복지는 한번 시작했다가 끊는 것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조금 다르다 싶은 느낌은 가집니다만은 전국적으로 같이 도저를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통일교육 문제죠. 그죠? 통일교육은 지금 통일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저는 이 통일교육에 대해서 조금 걱정스러운 것이 통일교육에 대한 희망적인 내용만 가르쳐서는 안 되겠다. 통일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통일 비용이 들거든요. 고통 분담을 할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거 없이 그저 통일에 대한 환상만 키워줘가지고는 나중에 아이들에게 잘못 가르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실제로 지금 보여주는 그 평양 시내만 보여줍니다만 제가 개성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개성이 북한에서는 상당히 좀 형편이 나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평야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상당히 열악한 그런 것을 봤습니다. 우리보다는 경제적으로 아주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 비용도 준비를 하고 그런 마음도 가지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좀 고통스럽지만은 이 통일 과정을 거쳐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객관적인 이런 통일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전에 무상급식을 말씀하셨는데 6개월 전에 모 유치원 원장 선생님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마당에 유치원 아이들에게 편견 또는 유상급식을 지원하지 않고 유상급식을 한다는 말에 애들한테도 어떤 부담을 주고 있구나 그 생각에 깜짝 놀랐는데 사실 우리 유치원 원장 선생님들을 보면은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맛있는 음식, 또 좋은 음식을 주려고 무련히 노력하고 있는데 아무리 누리 예산, 교육 예산으로 또 자기 사기를 털어서도 이렇게 음식을 제공하지만은 사실상 1학년, 6학년 무상급식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 부족한 상황을 저한테 설명하면서 잠시 눈가에 눈물을 젖으면서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 생생한데, 그래서 저희는 저번 달에 영주시 그 시장님을 뵙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간곡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다른 시에서도 미리 시행하고 있는데 뭐 미루치 말고 뭐 병설 유치원은 아니더라도 전체 유치원을 하더라도 50% 아니면 30% 20%에서 먼저 시행해달라고 강력히 요청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원색적인 말만 돌아왔습니다. 학생 얘기는 교육청에 얘기를 하자.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들어서 교육관님은 유치원 무상 급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향후 계획은 어떠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자체에서 45%, 교육청에서 55%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의 경우에는 누리과정 지원비가 공립학교에는 월 11만 원, 사립유치원에는 29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쪼개가지고 무상급식을 하는 데도 있고, 지금 지자체 세 곳에서 자치단체에서 유치원 아이들 급식비를 또 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또 어린이집도 있고 해서 지자체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같이 협의를 하고, 이게 지사님도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많은데 답변을 전달하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퉁명스럽게 나왔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아이들도 크게 보면 도민입니다. 도민이고, 이 교육이 지자체 발전에 정말 이게 기본입니다. 우리 교육에 대한 투자가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투자는 같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도 유치원 급식에 대해서도 좀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면 아들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이제 크다 보면은 집에 있는 시간보다 학교에 있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지거든요. 그러면은 안전에 제일 걱정이 많이 돼요. 근데 이제 우리 교육관님께서 이제 역점시책으로 안전에 대해서 삼아주셔서 일단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학교에서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안전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교육 안전과도 만들었습니다. 안전팀을 안전과로 이렇게 했는데, 이 안전 문제가 참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이들 학교 이래 차 타고 오다가 아이 확인 안 하고 놔두어서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지진도 우리 지역에서 또 발전하고 나타나고 있고, 또 화재도 또 이게 걱정되기도 하고, 특히 요즘은 계절 없이 미세먼지가 또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전과를 만들어서 안전에 대비를 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또 요즘 인터넷이 어떻게 잘못 활용되어 가지고 자해를 하는 아이들, 자살 시도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자공 양쪽에 회장님도 오셨습니다만 아이들 상담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늘리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안전을 실제 그렇거든요. 우리가 지진 경주 포항에 지진 났습니다만은 그 지진 나는 바람에 관광객이 줄어들고 수학여행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 지금 속초 쪽에 호성 쪽에도 산불이 나고 산불 나는 피해도 크지만은 관광객이 오지 않는 거예요. 미안해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빨리 그분들이라도 와야 경기 지역이 사는데 산불 나고 관광까지 안 오니까 더 힘들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아이들이 이제 일본 같으면 그렇게 우리보다 큰 지진 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 갈 때는 더 우리 한국에서 일본 여행 가는 그 인원수가 자꾸 늘고 있습니다. 지진이 엄청난 지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일본의 상황을 보면 지진이 일어나도 그렇게 우리처럼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평소에 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을 위한 안전체험관을 공모를 통해서 현재 의성 지역에 하나 짓고 있고요. 또 포항 경주 쪽에 안강이라는 곳에 지금 하나 공모를 통해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 걸 짓고 있고, 그 다음에 지역별로 학교 내부에서라도 요즘은
영상이나 이런 쪽으로 그 체험할 수 있는, 가족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안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이렇게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일단 그 1, 2학년,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하고 그 돈을 아껴서 좀 느린 데도 있고 한데 올해 내로 전 교실에 공기청정기라도 이렇게 넣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사실은 환기도 되면서 공기 정화도 되는 것이 제일 좋은데 이 기술이 자꾸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렌트를 해가지고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도 그 수학여행단 가는 이 우리 안전관리팀을 저희에 있거든요. 있는데 그런 팀에서도 수학여행에 대한 안전, 그리고 아이들 그 호흡이나 이런 체험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제일 큰 걱정이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어머니를 모집을 해야 되는데 요즘 어머님들이 다 바쁘시다 그러고 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어머니들한테 아쉬운 소리를 못해서 모집을 못해줘서 저희들이 봉사하는데 애로점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각 학교 회장들과 이렇게 회의를 해보면 모집이 잘 되어야지 저희들도 없는 시간을 쪼개서 봉사를 하는데 그게 되지 않으니 저희 녹색에서는 교육감님한테 영주시를 시범적으로 해서 전 학년이 돌아가면서 봉사를 할 수 있게끔 시범학교로 영주시를 시범으로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전 학년이라 그래도 저희 이제 5, 6학년만 돌아도 1년 동안 200일 수업이 있어 하면은 한 번씩만 하면은 이게 1년 다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어떨까 싶어서 영주시를 시범으로 좀 해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건의사항 드려봅니다. 강요를 하다 보니까 사람을 대신 사가 보내고 이런 일들도 많이 있잖아요. 또 학부모님들 연수를 해도 오시던 분만 넣어오시고 이러시는 분들 오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목사님 어머니들께만 부탁을 할 수 있겠나. 오히려 지금 연세 드신 분들, 시니어 분들을 좀 활용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시니어분들이 저희도 이제 얼마 전에 계셨다가 다른 데로 배치하셨지만 위험한 것은 그분들이 자기 몸도 하지 못하시는데 아이들 케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시범에 대해서는 참 고마운 뜻이고 저희들이 한번 좀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경북의 경우 시골이라는 이유로 어린이집이 없는 마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젊은 층들이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도시로 나가게 되고요. 도시 사람들은 교육 환경의 불안정성 때문에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청년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요. 출산율 하락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지금 현실입니다. 첫 번째로 어린이집 문제를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케어해주는 시간이 적어도 저희 이제 부모들이 출퇴근하는 시간까지, 출근해서 퇴근하는 시간까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미 수도권이나 뭐 서울, 경기도, 대도시 지역에서는 이미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으로 해서 보통 한 6시까지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돌봐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봉화로 와갖고 가장 크게 느끼는 점인데 저희 이제 서울초등학교의 경우 4시 반에 학교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그 시간 이후에 이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학부모들이 집에서 아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하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케어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좀 도움을 주십사하고 질문 드렸습니다. 첫 번째 그 어린이집에 대한 이야기, 이게 참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도청에서 관리를 하고요. 유치원은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어린이집의 누리과정비는 교육청에서 도청으로 줍니다. 우리가 도청 주는 것도 있습니다. 받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마침 제가 그 지사님하고는 친한 친구니까 그 문제도 지금 하나도 없습니까, 봉안? 저희 서벽 지역에는 현재 하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지금 신생아가 태어날 사람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있는 아이들도 있는데 다 제가 지금 저 봉화까지 32km입니다. 저희 집에서 봉화까지 32km인데 지금 매일 아침에 데려다주고 집에 가서 또 일하다가 다시 또 데리러 오고
왕복 한 120km 정도를 매일 움직입니다. 예. 근데 저는 아이를 생각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만은 다른 아이들 그리고 이 경상북도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있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예. 하여튼 어린이집은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들 한 말씀드려 주시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돌봄과 방과 후 관계도 돌봄은 사실 돌봄하고 교육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죠? 우리가 맡고 있는 부분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학교가 제일 믿었다 해서 학교에서 돌봄 전담사를 이렇게 채용해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자체에서도 아동센터가 있죠. 그래서 같이 지자체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양쪽에 서로에 소통하고 협력해서 아이들 시간을 좀 늘리는 방법으로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학교마다 굉장히 달라서 지금 혹시 초등학교 어떻습니까? 교장선생님 6시까지 하는 데 있습니까? 몇 시까지 합니까? 저희들 학교는 6시까지 하고 학교 힘을 따라 오래 하고 있거든요. 그런 방법도 교장선생님과 같이 협의를 좀 해주시고 저희들 교육청 차원에서는 최대한 돌봄 전담사에 대한 그런 지원들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이들 잘 키워주십시오. 예. 제가 알기로 경북은 그닥 독서력이 높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학교 이제 4학년부터 시작해서 하나특기 한 권을 하던데 이제 그게 가장 기본이니까 당연히 된다고 생각하셔서 그 공약에 그게 독서 정책에 대한 게 빠지셨는가 묻고 싶고 솔직히 제가 이제 부화도 작은 학교에 사선 선생님이 있고 그에 따라서 아이들이 그 학교의 독서력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을 해주시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교육에 하는 거 여러 가지가 너무 많아요, 양이. 그래서 그 중에 좀 이미 하고 있는 거는 좀 놔두고 좀 더 이제 바꿀 만한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세우거든요. 세우는데 독서는 기본이고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독서에 대해서는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아이들이 읽기부터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그래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력 평가는 지금 사실은 폐지가 되어 있는데 진단검사 아이들이 기초학력 가지고 있나 하는 진단검사를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내년부터 확대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는 좋다 싶어서 우리도 초등학교 원래 6월 달부터 초등학교 1, 2학년도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할 참입니다.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은 읽기 3마기 1학기 때까지 배움을 중심으로 하고 2학년은 3RS를 해서 초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진단해서 빨리 이렇게 지원을 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독서교육은 요즘 우리가 초등학교에도 독서교육을 계속 하고 있는데 독서 담당 장학사님 우리 어디 안 계십니까? 작은 학교에 속합니다. 예. 아까 저 작은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선생님들이 한 학년에 한 분 계시니까 어머니하기 솔직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효율적인 독서 정책을 펼치기 힘듭니다. 그래갖고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고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어떤 독서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학원이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저도 이제 교사로 20여 년간 근무하다가 교감으로 1년 반 근무하고 올해 3월 1일자부터 영주교육지원청에 왔는 근무하게 된 장학사 박준하라고 합니다. 예, 저희 정부 교육계획 2019에도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도 이어져 나온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 읽는 학생을 위해서 책 쓰기 및 낭독, 이 독서 친구 연계하는 수업도 있고요. 그리고 한 학기 온작품 읽기, 한 권 읽기, 그리고 학교 도서관을 활용한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는 휴식과 쉼이 있는 학교 도서관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교육감님의 공약 계획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아직 확정되진 않았는데 학교 도서관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추가로 60개 정도 더 지정해서 저희 소등, 중등 고등학생들이 편안하게 독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성찰하고 공감하는 인문학 교육을
지역단체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해서 북콘서트, 견학, 초청, 특강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교사의 전문이 있어가지고 사수교사 지금 꼭 필요한데 사수교사 한 번 쓰면 다른 교과 선생님이 한 번 빠져야 되는 부분이 되어서 급하기는 보험교사도 급하게 사실은 그런데도 다 이렇게 학교마다 보험교사 두지 못하고 있는데 사수교사도 꼭 필요한 건 알지만은 사실 그렇게 그 여건이 돌아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복수교육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연구원에다가 원래 인성 인문학 센터를 또 하나 마련해서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봉화를 좀 중심으로 해서 교육감님께 몇 가지 좀 질의도 드리고 교육감님이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교육관에서 이제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영주에도 있고 봉화에도 있지만 자립형 공립고등학교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봉화에는 4개 읍면의 중학교를 통폐합을 해가지고 거점 중학교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거점 중학교를 만든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너무 학교 단위가 작고 아이들의 사회활동에도 지장이 있고 단위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교육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좀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 자립형 공립고등학교와 거점 중학교에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었고 앞으로도 투입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수한 교원들이 자립형 공립고등학교나 거점 중학교에 계셔야 되는데 현장에서 지금 이제 학부모님의 입장에서 들어보기에는 선생님들이 자립형 공립고등학교나 혹은 거점 중학교에 가시는 걸 그렇게 흔쾌히 좋아하시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들께서도 공고를 통해 가지고 상당한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교사들을 채용 이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다라고 합니다. 아마 그것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나 거점 중학교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교사인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큰 메리트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게 없으니까 아마 지원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좀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좋은 학교를 만들어 놓고 결국은 그 교육의 핵심인 우수한 교사들이 갈 수 없다면 이 정책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율성이 부여되어 있는 이 학교에 경상북도 차원에서 우수 교원들이 좀 갈 수 있는 이런 안들은 없을까 정책적인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특히 거점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봉화 중고등학교와 영주제일고등학교도 많은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포인트가 학력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덜하지만 거점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해서 갓 들어온 어린아이들이죠.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방과 이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방과 이후에 아이들 상담 내신다든지 아이들이 부모를 떠나와서 지내고 있는 것들에 관련되어서 다양한 종합적인 어떤 케어가 필요한데 사실은 이제 대부분 이렇게 방과 후에 그러니까 사감 선생님들이라고 하죠. 이런 분들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직 비정규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학교 수업 시간 이후에 굉장히 많은 일상생활 책임지는 사람들을 좀 우수한 사람들로 채용을 해야 이 아이들의 인성 함양과 앞으로의 문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반드시 좀 정책적인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초등학교 교육에서 학기 초가 되면 일부에 한정될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이 학습 준비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데 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학여행을 간다든지 학교 체험 활동을 한다든지 하지만 초등학교 교육은 우리 교육이 의무 교육으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학습 준비물은 돈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이제 부모들은 아이들 학습 준비물 챙기는 것도 재미있고 즐겁기도 하지만 실제로 학습 준비물이라든지 그 가정통신문을 볼 수 없는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에서는 학습 준비물이 학교에서 좀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미 작은 학교는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화 같은 경우에는 대전 초등학교만 그것이 잘 안 이루어졌었어요. 그래서 좀 저학년 아이들한테 제공되는 학습 준비물들은 의무교육안에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 이제 봉화에 오셨으니까
이번에 이제 군수님도 인사를 하시고 지난해 9월에 봉화군 같은 경우에는 교육발전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봉화군 군수와 교육장님께서 좀 이렇게 좋은 봉화 교육 발전을 위해 가지고 좋은 안들을 협의하고 서로 이제 협조하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 이제 교육 청사 이전 문제. 청사 이전이 된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교육이 발전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아까 그 업무 보고에서도 교육장님 말씀하셨지만 정말 저희 그 교육청 이전 문제는 지역민들과 또 이렇게 지자체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육의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할 수 있는 좀 좋은 장을 교육감님께서 꼭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거점센터를 활용해 가지고 우리 학부모들이 방과 후 활동과 돌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기획해 보시는 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작은 학교에는 방과 후 교사를 참여 못합니다. 아이들이 워낙 적으니까. 이렇게 거점센터를 통해서 한다면 오히려 예산 절감의 효과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장시간 동안 말씀드려주셔서 고맙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교육도 바뀌어야 된다. 교육은 따뜻하게 혁명시는 바꾸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자립형 공립고는 마침 양쪽 다 있습니다. 연주에는 연주제일고가 있고 여기 동아고가 있어서 함께 참 질문이 되겠다 싶은데 참 지자체 학교마다 좋은 선생님 보내주십사 하는 얘기를 다 하십니다. 그 선생님들 다 임용시험 치고 다 우수한 분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신규교사 와서 싫고 나이 많으면 싫고 참 어려워요. 어려운데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조화로우면 제일 좋겠다 싶은데 그래도 경북 초등은 큰 다행 중에 하나가 이 신규 선생님을 뽑으면 남생님, 여생님 비율이 남자 선생님이 올해도 더 많았습니다. 대구 같으면 한 거의 80% 이상이 여생님이거든요. 남자 선생님, 여선생님 누가 어느 잘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아이들이 그런 성비를 가진 선생님한테 배우면 훨씬 낫겠다는 교육적 효과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자립형 공립고에는 그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여기에 연구학교를 지정해서 승진하는데 연구 점수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홀에서 조금 이제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거점형 중학교 같은 경우는 여기는 연주에는 없는데 그거를 교육부에서 하다가 돈이 너무 많이 들고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스톱된 상태입니다. 다행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경북에서 해온 데는. 그래서 여기에도 선생님들의 지금 영천 같으면 그 선생님들 수당을 지자체에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맛집 비유를 많이 합니다. 맛집이 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자기 차 타고 막 이래 갑니다. 줄을 쓰고 이래 갑니다. 그래서 지자체마다 마을마다 좋은 선생님이 오실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좀 마련하고 좀 선생님들 좀 존경도 좀 해주고 뭐 이런 노력도 상당히 필요하겠다. 그런 것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것까지도 선생님 유치하는 것까지도 같이 이렇게 힘을 모으고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우수교사에 대해서는 선생님들 다 우수하니까 오시는 분들 좀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응원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그 방과 후 프로그램의 인력 채용 문제인데 오늘 학교 단위 예산이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학교 차원에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앞서 있는 그런 모델 학교가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학습 준비물은 초등학교 경우에 교장선생님 어떻습니까? 지금 다 안 나갑니까?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는 다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준비물이 됩니다. 그래 지금 공학원이 내성초가 학급이 많거든요. 예. 거기에만 유일하게 다 안 되고 있다고 해서 예성초 교장선생님 계십니까? 예, 한 말씀. 학생 1인당 3만 원씩 학급 준비물비를 신청해서 좀 추천하고 있습니다. 예, 돈은 주는데 학교에서 좀 준비를 해달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의아합니다. 저희는 학교에서
예, 저희는 학교에 그 담임선생님께서 그 학생 수업만큼의 예산을 가지고 학생들 필요한 수업에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되는데 뭐 학부이면 안 된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됩니까? 그럼 되네요. 이런 그 교육기관을 옮길 때는 사실 그 주변에 계시는 주민들의 그런 민원이 없이 서로 잘 이렇게 협의가 된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1차 그게 우선이고요. 그렇게 되면 1차적으로 이제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청으로 신청서를 냅니다. 내년 우리 교육청에 있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육위원회 또 의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게 통과되고 예산이 통과되어야 순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 중에 이제 그 민원이 전부 없도록 자체 내에서 합의를 먼저 보는 게 우선입니다. 전체 이 주민들이 합의를 보고 신청을 해주시면 무난하게 이렇게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 합의 과정을 서로 잘 협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에 강사를 사실은 농어촌에서는 구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강사분들이 멀리 시간이 동인데 멀리까지 가서 똑같은 수당 받고 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는 세 군데서 운영하고 있는데 공은 아닙니다만 교육청에서 채용을 해서 그래서 순회할 수 있도록 이것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되면 일부 하나씩에서 다른 시군에도 그렇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정책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정말 절실한 문제를 듣기 위해서 지역마다 다 사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현장을 일부러 이렇게 다니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수준 높은 질문해 주셔가지고 고마운데 제가 그 수준을 못 따라가서 죄송합니다. 꼭 교육관님에게 뭐 전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내보를 주시면은 오늘 또 우리 수행하시는 사무관님들 전달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명으로 인해 해놓은 건 없습니다. 안 받은 건 없습니다. 안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 쉴 틈 없이 질문을 너무 잘하시고 많이 하시기 위해서 이 시간이 참 보람된 시간이었다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영주 봉화 그 어려움들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청이 있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임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풀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먼 길 오시고 많은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보답하는 의미에서 제가 시한표를 올리는 거 같이 하겠습니다. 내 앞에 복이 있다. 김종태. 우리 살아가는 일 속에 파도 치는 날, 바람 부는 날이 어디 한두 번이야. 그런 날은 조용히 밭을 내리고 오늘 일을 잠시라도 낮은 곳에 묻어두어야 한다. 우리 사랑하는 일 또한 그 같아서 파도 치는 날, 바람 부는 날은 높은 파도를 타지 않고 낮게 밀몰서야 한다. 사랑하는 이여, 상처받지 않은 사랑이 어디 있으랴. 추운 겨울을 다 지내고 곧 필 차례가 바로 그대 앞에 있다. 고맙습니다. 교육관님의 좋은 기도 말씀과 울림 있는 신앙송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 학교 지원 강화를 위한 봉화 영주 교육 현장 소통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촬영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자, 영주 화이팅! 예, 화이팅 하시면 저를 봐주십시오. 자, 표정으로 환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잠시만.